비오는 밤거리,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 아래를 쓸쓸히 걷던 주윤발과 총을 쥔 장국영의 슬픈 눈빛. 90년대 홍콩 느와르는 그 시절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었고 지금까지도 한 시대를 상징하는 낭만으로 남아있는데요. 영화 산업의 중심지이자 아시아 금융 허브라 불렸던 홍콩. 전 세계에 돈이 흘러들고 인재들이 모이던 자유롭고 역동적인 분위기의 그 시절 홍콩은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길 꿈꿨던 도시였죠. 그런데 지금의 홍콩은 우리가 알던 그 도시가 아닙니다. 자유가 사라지고 극심한 빈부격차와 생활고로 이젠 모두가 떠나고 싶어하는 곳이 되었죠. 현재 홍콩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관 속의 집이라 불리는 말 그대로 관에 가까운 크기의 공간에 겨우 몸 하나만 누이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높은 집값과 물가로 인해 맥도날드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맥도날드 난민까지 등장했을 정도인데요. 전체 인구의 20%는 빈민층으로 전락했고 이곳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며 사람들은 홍콩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자본의 이탈 현상도 심각한 상황. 대체 홍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지금부터 홍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홍콩이 마주한 미래까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홍콩은 동양의 진주라 불렸습니다. 글로벌 금융의 허브이자 문화산업의 중심지였죠. 사실 오늘의 홍콩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지가 된 홍콩은 1997년 이전까지 영국령이었습니다. 덕분에 홍콩은 서구식 문화와 동양적 감성이 결합된 독특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영국식 법체계와 제도가 확립돼 중국과는 다른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죠. JP모건, 골드만삭스, HSBC 등 세계적인 금융사들이 아시아 본사를 홍콩에 두고 활동했습니다. 한때 IPO 시장도 뉴욕을 제치고 1위를 할 만큼 활발했죠. 홍콩에서 상장을 하고 싶다는 기업들이 줄을 설 만큼 과거 홍콩은 신뢰할 만한 시장이었고 글로벌 자본이 몰려드는 역동적인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홍콩이었을까요? 일단 지리적 위치 자체가 거의 깡패입니다. 홍콩의 위치를 보면 아시아와 미국, 유럽 그 사이에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아 시장 공략을 노리는 글로벌 기업들은 홍콩을 그 거점으로 삼았고요. 특히 홍콩의 법인세율은 16.5%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법인세율이 40%인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치죠. 그러다 보니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보다 더 매력적인 곳이 없었겠죠. 게다가 홍콩은 영국 식민지 시절로 인해 당시에도 서구식 법치주의와 제도가 도입돼 있었고 투명성이 보장돼 있어 안전한 시장이었습니다. 이는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뢰의 기반이 되었죠. 그렇게 자본이 모이고 글로벌 인재들도 모여들며 홍콩은 세계적인 도시로 떠올랐는데요. 이 시기 홍콩은 금융뿐 아니라 문화산업도 큰 발전을 이루었고 영웅본색, 아비정정 같은 영화들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수출되며 홍콩 느와르라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홍콩은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됐죠. 강력한 중국식 통제 아래 놓이면서 홍콩은 과거의 홍콩이 아닌 중국 체제 안으로 흡수되어가는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고 경쟁력이 하락하며 홍콩은 예전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빠르게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 불균형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고통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건 1997년인데 이때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를 굳게 약속합니다. 일국양제, 하나의 나라에 두 개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홍콩이 중국의 일부가 되지만 앞으로 50년간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유시장, 표현의 자유, 독립된 사법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 약속은 과연 잘 지켜졌을까요? 물론 반환 초기엔 약속이 지켜지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정부는 점점 홍콩 사회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홍콩의 최고 지도자인 행정장관을 뽑는 일에도 개입하기에 이르죠. 홍콩 사람들은 지도자를 직접 뽑고 싶어 했지만 중국 정부는 그 후보를 중국이 정하겠다고 했고 중국이 점점 홍콩을 통제하려 한다는 위기감이 커진 시민들은 결국 참지 않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위가 바로 그 유명한 우산혁명이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최루탄을 쏘자 시민들은 우산을 들고 맞섰는데요. 이로 인해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처절한 시위, 그
그 결과는 씁쓸했습니다.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중국 정부는 그대로 밀어붙였고 시위의 주도자는 체포되고 홍콩 시민들의 자치 요구는 묵살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홍콩 사회를 한 번 더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바로 국가보안법 통과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쉽게 말해 중국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홍콩 시민들의 모든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거나 중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시위를 해도 테러로 간주하고요. 외세와 결탁금지죄를 물어 인터뷰조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법이라 이 법을 사람들은 국가검열법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결국 홍콩의 민주파 인사들이 대거 체포되고 표현의 자유는 급격히 위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강하게 억압되자 결국 수많은 정치인과 기자들은 해외로 망명을 가기에 이르죠. 홍콩 이민 데이터에 따르면 이 시기 불과 2개월 새 홍콩을 떠난 사람만 무려 18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반면 인구 유입은 단 3만 9천 명에 그쳤죠. 그만큼 많은 이들이 홍콩을 떠났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홍콩의 자유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강하게 억압된 건 국민들의 자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홍콩의 법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자유로운 시장이었던 홍콩이 중국 통제 아래 놓이게 되자 홍콩 경제가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문제였죠. 홍콩의 상황이 심상치 않자 이로 인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글로벌 기업과 자본이 홍콩을 빠져나가면서 홍콩의 금융산업과 무역 환경은 크게 위축되었고요. 국제사회에서 홍콩의 위상은 확실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었죠. 게다가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중국 자본이 홍콩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홍콩의 경제 불균형도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기준 홍콩의 상위 10% 부자의 소득이 하위 10%보다 무려 57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조사했을 때는 34배였는데 몇 년 만에 그 격차는 빠른 속도로 더 벌어졌죠. 중국 자본과 연결된 기업이나 부동산 투자자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반대로 평범한 사무직이나 자영업자, 청년층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그래도 힘든 홍콩의 시민들을 더욱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요소가 있었으니 바로 미친 듯한 주거 비용입니다. 홍콩의 집값은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싸기로 유명한데요. 중국 부자들이 홍콩의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면서 수요가 폭증해 가격이 급등했고 홍콩의 평범한 월급을 받는 중산층은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꿀 정도로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월세도 상상 이상으로 비싼데 4평 남짓한 원룸 평균 월세가 약 120만원, 24평 기준 아파트의 월세는 약 6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홍콩 시민들의 평균 월급이 한화로 약 340만원 정도인데요. 월급으로는 월세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홍콩에는 독특한 주거 형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관 속의 집인데요. 공간 하나를 구획을 나눠 여러 명이 사용하는 쪽방 형태입니다. 가로 91cm, 세로 182cm로 사람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말 그대로 정말 관에 가까운 크기의 집이죠. 이 침대 하나 크기의 공간, 월세는 얼마일까요? 평균 5천 홍콩 달러, 한화로 약 94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오죽하면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흉택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흉택은 사람이 사고로 죽은 집을 말합니다. 홍콩의 부동산 웹사이트에는 사건 내용이 적혀있는 흉택 매물들이 올라와 있는데 사건이 끔찍할수록 집값은 더 저렴해집니다. 집값이 얼마나 비싸면 이런 흉택 부동산 시장까지 생겨날까 싶죠. 게다가 홍콩은 주거비뿐 아니라 식료품비 등 생계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1위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평균 임금은 높지 않은데 월세와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니 저소득층에게는 하루 3끼가 사치이고 중산층조차 생활이 아닌 생존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최근 홍콩에서는 맥도날드 난민이라 불리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높은 주거비와 엄청난 생활비로 인해 안정적인 거처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24시간 운영되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요. 이렇듯 과거 기회와 번영의 도시였던 홍콩은 이제 절망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정치적 자유를 잃었고 열심히 일해도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죠. 앞으로 나아질 거란 희망조차 사라진 홍콩에서 결국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시민 3명 중 1명은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홍콩에서는 엑소더스, 대탈출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2020년 이후 무려 20만 명 이상이 홍콩을 떠났습니다. 특히 의료, 교육, 언론, IT 분야와 같은 국가 핵심 산업에 종사하는 젊은 인재들이 홍콩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가와 집값 속에서 생존을
자신을 위한 삶을 이어가고 있죠. 한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도시였던 홍콩. 하지만 지금은 그 찬란했던 영광은 흐려지고 자유는 위축되고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홍콩다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동시에 누군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중국과의 균형 속에서 실리를 추구하려고 하죠. 앞으로 홍콩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홍콩. 그 결말이 어디로 향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